네, 안녕하세요. 인하여고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 중인 박종덕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대입 진학지도 담당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고3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새롭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지도라든가 어떤 연간 계획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그 일정이라든가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상당 부분은 어떤 고3 담임교사나 어떤 부장선생님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제 3학년을 지도하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어떤 그 학생들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3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3학년 일정에 따른 진학지도의 방향. 이건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학지도 시 유의점에 대해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일정에 따른 진학지도의 방향입니다. 사실 다른 학년 일을 한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진학지도는 무엇보다도 연간 전체적인 계획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전체적인 일정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 다음에 매달 실시되는 모의고사 일정, 그 다음에 특히 입시와 연관돼서 생활기록부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시 원서 접수, 그 다음 수시 원서 접수, 정시 수능 원서 작성 등등 일정마다 다 타이트하게 진행이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학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매달 해야 되는 어떤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정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어떤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놓치기 쉬운데 일정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건 무엇보다도 특히 3학년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달마다 어떤 방향으로 진학 지도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단위 학교마다 사실 입시 지도를 한다거나 어떤 그 단위 학교의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학지도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일괄적인 기준이나 방향으로 진학지도나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몇 선생님들이나 몇몇 학교에서는 조금은 약간 어색하거나 흐름이나 일정, 어떤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나름대로 걸러서 들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취선택해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달인데요. 지금 2월 달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가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을 통한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상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다 받거든요. 2학년 부장선생님 통해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받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제 받아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버리거든요. 사실 2월 달에 담임 교사가 배정되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주로 한 번 진행을 할 때마다 30명 내지 40명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일주일 정도 날을 잡으면 타이트하게 다 잡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기 전에 특히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방향 설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끝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동안 상담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이제 인원수가 좀 적어서 2월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이 다 이제 들어가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2월 초에 이미 상담을 잡아놓고, 그때 한 학생 진지하게 희망자를 중심으로 막상 이제 희망자를 받으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로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어떻게 남은 시간 3학년을 운영하거나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많이 이제 지도나 조언을 해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막상 3월 달이 되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조언한 방식으로 흐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상담을 다 마무리하면 이제 상담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략적으로 작성해서 그 담임교사가 이제 배정이 되고 이제 3학년이 본격 진행될 때 상담 정보를 공유해서 담임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그 담임교사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하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학생들 중심으로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학교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학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학년 운영계획이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일정이나 일과에 맞춰서 3학년 전체적으로 부장교사나 담임교사가 어떻게 나름대로 1년간의 어떤 그 진학의 흐름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상담이죠. 구체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학생 유형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 학생은 수시 모집에 유리한 학생, 이 학생은 정시 모집에 유리한 학생, 이 학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좋은 학생 등등 어느 정도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학생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간의 어떤 진학이나 진로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상담 주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학년 초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그 유의사항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진행돼야 될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연간 학습계획의 개별화입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능력, 여건이 다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개별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이 학생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혹시라도 진로나 진학과 관련돼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거나 조언을 통해서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부분도 3월 달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3월 달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부장교사의 역할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따가 따로 유의사항 때 말씀드리겠지만 3월 달에 상담을 진행시키다 보면 조금은 이제 소외되거나 약간 이제 겉도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캐치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따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민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중으로 같이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이제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길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3월 달에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따가 역시 유의사항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 하잖아요. 한 달의 어떤 그런 학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1년 전체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주간이고, 특히 담임교사라든가 어떤 진로 진학, 그다음에 3학년 부장교사 관련된 분들은 3월 달에 어떤 학생들과 어떠한 상담을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느냐가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의 흐름은 이제 3월 달의 흐름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달이 5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 달 같은 경우 중간고사 결과 분석을 통한 진로 방향을 점검하는 것. 역시나 개별 상담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2학년 때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도 3학년 들어오면 누구나 의욕이 되게 많이 넘칩니다. 아마 3학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3월, 4월 한 2달 정도는 정말 학습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그런 좋았던 학습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가 뭐냐면 막상 중간고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내신에 대해서 그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 무너지면 약간은 자포자기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 분위기가 조금씩 뒤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써드렸는데요. 학습 분위기가 깨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년 전체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5월 달이 첫 번째 고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11월 수능 이후, 수능까지 어떻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중간고사 이후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이 여부가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계속 처음에 담임교사나 기타 여러 진로 상담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어떤 사항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약간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봄방학 2월 달이라든가 3, 4월 달에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어느 정도 4월이나 5월 초쯤 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올해 입시 요강들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입시 계획 요강들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을 철저히 분석하는 부분들이 5월 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현황에 따라서 교사별 대학 책임제를 한다거나 진로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교사별 대학 책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담임 선생님들끼리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A 선생님은 인하대, 인천대의 어떤 입시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연수를 통해서 이제 전파하는 방식. 그다음에 B 선생님은 뭐 경희대, 한양대, C 선생님은 연대, 고대, 뭐 D 선생님은 서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태까지 많이 그렇게 진행된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대학별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전국의 모든 4년제나 전문대의 입시 요강을 꿰뚫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쓰고 있는, 인하여고가 쓰고 있는 방법은 진로 관련 학습 공동체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3학년 선생님들끼리 어차피 뭐 학습 공동체의 어떤 그 구성원이 3학년 부장교사와 3학년 담임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평소에
매일매일 조회 종례, 학년 조회나 학년 종례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공강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계신 분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시간보다 공식적인 시간을 딱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진로 관련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동안 어떤 했던 것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4월 달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뭐 이런 주제로 하겠다. 올해 수시 모집의 작년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하겠다. 라든가 이런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점에서 교사들 간의 정보 교류를 하는 것, 입시에 관련된 정보 교류를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3학년을 처음 지도하시는 분이나 오랜만에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진로 지도의 어떤 감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본인 스스로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속 흐름을 유지해서 이제 3학년 지도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끊임없이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면 서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첫 번째 모의 수능이 끝나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수시 모집과 관련된 방향이나 길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수시 모집 상담을 이제 개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희망대학, 희망학과, 희망전형 유형 등의 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방학하기 일주일 전, 보통 이제 그 성적 처리라든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주일이나 일주일 반 정도 텀이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반 학생들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1번 학생부터 마지막 번 학생까지 어느 정도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밀리면 막상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에 닥쳐가지고 상당히 그 곤란을 겪거나 당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인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 직후에 수시 모집 상담을 개별하고,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끊임없이 상담 활동이 계속 진행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에서 담임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 활동을 개별화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년 차원에서는 수시 모집 지원 체계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뭐 학교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학교마다 어떤 처해진 그 위치나 어떤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모의 면접을 한다거나 자소서지를 한다거나 학교에 따라서 논술 지도를 한다거나 등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예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수시 모집 기간 동안 소위 말해서 3학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 동안 어떻게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안내한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방학 중에 어떤 상담 이제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내 프로그램, 학습 관련된 또 수시 모집 관련된 또는 정시 모집 관련된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학습 프로그램들을 이때 마련하고 또 개별적으로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 7월 달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의 면접이나 자소서 지도와 관련돼서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다른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먼저 이제 희망 교사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 전체 그 아이스톡으로 우리 학교 전체 선생님들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3학년뿐만이 아니라 입시 지도나 진학 지도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꼭 이제 그 모의 면접을 같이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교사 본인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희망 교사를 섭외합니다. 그럼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8개 반인데요. 보통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15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보통 이제 3학년에 그 교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입시의 감을 익히고자 하는 선생님 몇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 14분인가 15분이 같이 모의 면접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생을 모집합니다. 희망학생을 모집하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거든요. 보통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한 5, 60명 정도 되고요. 모의 적성 같은 경우, 자소서 같은 경우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일일이 다 분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일단 그렇게 하긴 했었거든요. 재작년, 작년에 그렇게 희망하는 자소서 지도라든가 면접 지도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섭외를 받아서 일단 그 희망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에게 다 이제 분배를 하는 과정이 좀 약간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의 면접은 2인 1조로 이제 선생님 2분이 예를 들어서 학생 6명이나 7명. 그러니까 보통 소위 말해서 n분의 1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15번이면 보통 이제 그 8개 조나 이렇게 이제 나뉘거든요. 8개 조로 나뉘면 8개 팀으로 나누면 학생이 보통 이제 5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2명의 선생님이 한 팀마다 맞는 그 면접하는 학생들이 보통 6, 7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을 그 2분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일단 개별적인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팀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도를 합니다. 우리는 뭐 매주 월수금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개별 학생들마다 너는 뭐 그 개인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너는 언제 그 면접을 하고 너는 언제 자소서 지도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소서 지도 관련된 어떤 샘플 양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학생이 오면 일단 어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메일로 보통 이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첨삭을 해주고 직접 이제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비대면도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첨삭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개별적인 교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진행했던 거고요. 저랑 같이 이제 팀을 이뤘던 다른 선생님은 또 1명 또는 2명의 선생님과 같이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많은 학교가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보시는 나름대로 이제 시험지나 이런 것들은 면접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예상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비치는 장면으로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학생에게 이제 보여주고 즉각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 카메라 영상 파일을 학생에게 줌으로써 학생이 직접 자신의 어떤 자세, 태도, 말투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방학 때라든가 8월 달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그 7월 달까지 나름대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입시나 진학에 대한 기반이 갖춰졌다면 8월, 9월 달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8월 여름방학 개학하고 나서 9월 달에 그 어떤 수시 모집 원서 작성까지의 그 한 달 정도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밀정에 따라서 체계적인 일과 운영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때 3학년 같은 경우 행정적인 모든 일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이라든가 9월 모의 수능 응시해야 되고요. 수시 모집 원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나 학생 모두 되게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겹치니까 교사나 학생들이 되게 정신이 없고 바쁩니다. 학년의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학년 분위기를 고려해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일과가 운영되도록 학교별 실정에 맞는 지도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지도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정신 하나 없고 막 행정적인 일들, 중요한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그 스타일대로 나가지만
수시 모집에 닥친 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나도 이제 바쁜 일정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쓰는 이제 그 전형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종합 전형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자소서에 너무 또 목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계속 어떤 그 최저학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거나,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최저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계속하면서 수시 모집 준비하면서 면접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 본인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방법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오다가다 지나치면 뭐 화이팅도 한번 외쳐주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뭔가 그 선생님이 같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열심히 그 나름대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그 대학별 본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면접을 가서 이제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별 학생들의 대학별 고사 일정에 맞는 학습 습관 및 생활 습관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말마다 계속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약간 해이해지기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시잖아요. 학생들은 대학에 면접을 한번 갔다 오면 마치 이제 그 대학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그 대학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막 뭔가 뿌듯해하면서 뭔가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공부를, 남은 시간 일과에 따라서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워하거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뭔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 학습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나름대로는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제가 10월 달이란 다른 어떤 달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 및 학습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끊임없는 지도 및 관찰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체능을 선호하는 그 가고자 하는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학습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1번 학생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가 다 그 정시 모집이면 정시 모집, 수시 모집이면 수시 모집, 아니면 그게 아닌 어떤 진로가 진학이 아니면 어떤 진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제 그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 학급의 분위기, 학년의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정신없고 힘든 어떤 그 학교 분위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하다 시간이 다 가거든요. 제가 그 보통 학기가 시작되면 3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그 수업 들어가는 반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짧다. 정말 방심하고 몇 번 하다가 금방 1년 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달은 이제 수능 이후 면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 간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학교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프로그램 고민을 해보고, 교육청 지침이 조금씩 매년 이제 달라져서 이제 정식 공문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침에 맞춰서 그 수능 이후에 어떤 면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그 개별학습이라든가 어떤 그 가정학습의 어떤 일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학교가 좀 텅텅 비는, 학급에 따라서 뭐 절반 이상이나 심지어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그 가정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유지할지.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옮기는 학교마다 항상 수능 이후 면학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교육청 지침에 맞춰서 학교의 상황이나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나 어떤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시 모집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자체 평가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학교별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해 3학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수시 모집의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 뭐 어느 정도 학생이 생각 이외로 잘 갔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약간의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선생님들끼리 한번 고민을 공유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자료로 만들면 그 다음에 3학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다른 학년도 그렇지만 3학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의 스케줄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흐름에 맞춰서 계속 그 계획을 세워서 가느냐,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학 지도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먼저 한 가지 차분차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일과나 업무, 그 다음에 상담활동 이런 여러 가지 교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업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직도 몇몇 선생님들께서 단정적인 너저로 학습 방향이나 진로 방향을 그 상담을 할 때 설정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능성 열어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성적 추이가 이러이러하니까 무조건 수시 모집 지원하고 정시 모집은 고려하지 말아라. 넌 무조건 수시 모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네 내신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6개 대학에 무조건 지원해봐라. 라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6개를 딱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요즘에 그러신 부분보다 많이 열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다른 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학교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학생은 여러 가지 정황상 수시 모집도 중요하지만 정시 모집의 가능성도 열어야 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시 모집이나 최저학력이나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상당히 의외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는데 담임 선생님은 정시 모집이나 수능을 신경 쓰지 말고 수시 모집 내신이나 이것만 신경 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의 실정이나 상황이 다 있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에게 어느 정도 하나의 가능성을 닫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학생이 고민하고 선택해서 어느 방향이 더 자기에게 유리할지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수시 모집이 6개 대학을 4년제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저는 거기에 적어도 2배수 그래서 10개 내지 12개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열어두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이러한데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학생들이 자기가 정시 모집이라든가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선생님 저희 학교는 수시 모집을 많이 갔기 때문에 수시 모집만 준비했지 정시 모집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정시 모집의 비중이 늘어나고 최저학력의 비중,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도 교과 전형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고3 학생들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수능이 나오지 않아서 수시 모집으로 가고자 하는데 사실 수시 모집은 내신이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중하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학생이 내신을 올리는 것보다 수능 점수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는 수능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신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4년제나 전문대를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 그것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일일 생활 계획표라든가 주간 생활 계획표나 학습 계획표에
수능에 관련된 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나름대로는 끝까지 수능 볼 때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정시 모집, 만에 하나 수시 모집에서 실패했을 경우 정시 모집에서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떠한 하나의 가능성 아예 닫아두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도 좀 더 열어두는 어떤 상담 어떤 내용이라든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수시 모집이냐 정시 모집이냐 어느 대학이냐 어느 학과냐 어떤 전형이냐의 모든 선택은 최종적으로 무조건 학생 본인이 합니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디 써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럼 그 학생에게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너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너에게 어디를 원서를 쓰라라고 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모든 선택은 최종적으로 학생 본인이 하도록 그냥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은 네 성적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지방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너무 멀고 쉽지 않다면 정시 모집에서 어떤 그 어느 정도 등급만 맞으면 여태까지 어떤 결과가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보다 좀 더 가까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어. 그게 여의치 않다면 또 네가 꿈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면 이 근처 전문대 어디도 작년에 우리 학교 이러한 학생들이 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 본인이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하위권 내신 성적 학생들이 진학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4등급에서 7등급. 보통 그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상위권 학생들에게 너무 치우친 어떤 입시 경향이나 반이라든가 학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4등급, 7등급 학생들의 진학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 이 학생들에게 놓인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 4년제를 갈 것이냐, 근처 전문대를 갈 것이냐.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근처 전문대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왕이면 4년제를 지방이라도 이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 4년제를 갈 것이냐, 근처 전문대를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 이거는 학기 초부터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제를 가고자 했을 때 지도하는 방향과 전문대를 희망하고자 했을 때 지도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기 초에 미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원서 쓰기 전날까지도 고민을 하고요. 원서 쓰는 날까지도 갑자기 전문대를 쓰지 않겠다고 했던 학생이 갑자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전문대 한 6개 써왔어요. 그러고 선생님과 갑자기 이제 대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인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4년제 대학이 좋으냐 전문대학이 좋으냐라는 것은 뭐 가치관의 문제고 어떤 학과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인식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4년제가 좋다 전문대가 나쁘다의 개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 본인으로 하여금 지방 4년제와 어떤 근처 전문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 학교 학생들의 이전의 어떤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선생님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야기를 학생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 본인이 선택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문제도 학생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태도와는 별개로 학급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진학 지도가 중요합니다. 학생이 상담하는데 이제 그 버르장머리 없이 상담을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좀 그 1년 내내 상담을 좀 소홀히 하는 선생님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 개인적인 어떤 상황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학생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좀 어쩌면 그 학생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인생의 기로에서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3학년 선생님께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상담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학생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 학생 선발 방식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마다 그 기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문화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대략 수도권 중심 35개인가 6개죠. 내외의 어떤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원하는 대상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그 대학이 정책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중심이죠. 그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대거 반영하면서 상당히 단위 대학별로 추천해야 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학교에 공문 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고 누락될까 되게 염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위 학교의 어떤 문화, 그 이 학교는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에 어떤 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느냐 아니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그래도 명칭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래도 학생들의 입시이기 때문에 학생이 일단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도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그 추천 선발 기준에 반영하느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좀 어떤 분위기라든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개별적으로 최저학력을 그 학생이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6월 모의수능이나 9월 모의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준을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 학생이 계속 전교 1, 2등 학생들 같은 경우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내내 최저학력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인데요. 갑자기 이제 수능 때 완전히 소위 말해 폭망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그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거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6월 모의수능이나 9월 모의수능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능 때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하는 것 자체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에 수능 최저학력 도달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요. 이것처럼 선발 절차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처럼 우리 학교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학교의 반영 교과 성적으로 성적서열 명부를 만드는데 이거는 성적서열 명부는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 학생들에게 일단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보여주고 희망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이 2단계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다 희망원을 냅니다. 본인의 어떤 등수를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성적서열 명부를 담임선생님들마다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이제 너는 어느 정도 위치다라는 것, 또 학생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어떤 선의의 경쟁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대인지 위치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들에게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희망원을 접수하면 그 희망원대로 학생들을 100% 추천을 합니다. 무조건이요. 단 학생의 자율적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천 전형에 추천하되 3개 대학 이상의 중복 추천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데 하지만 사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고려대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대부분 미달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희망 인원이 추천 가능 인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대학 서열 상위자 순서대로 희망자에 한해 3개 대학 이상의 중복 추천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적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6개의 대학을 다 추천 전형을 쓸 수는 있습니다. 단 그 자리가 공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의 승자 독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사실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학력이 강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최저학력이 두려워서 섣불리 희망원을 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추천 전형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천 명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희망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요. 인하대 추천과 동국대 추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경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성적대가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하대 추천,
동국대 추천 같은 경우 경합이 있는데 그 경합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만 심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다 보면 결국 내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하대는 인하대 기준 내신, 그 다음에 동국대는 동국대 기준 내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과 내신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 학교마다 그 추천 어떤 선발 점수표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비교과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수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학교 자체에서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이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이것을 그 나름대로는 이것을 이제 해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 투입이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일단 희망원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및 프로그램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3 자율학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자율학습 인원이라든가 학교에서 따로 이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공간,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건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저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 2학년 때는 나름대로 부족한 과목이나 부족한 부분을 학원을 통해서 보충하고 나름대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3학년 돼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얼마나 많이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가가 그 나름대로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처음에 입시 흐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3 담임교사 간 진로진학부와 학년 간 수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진학지도 관련 대기업 및 교육청 자료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통 이제 많이 소홀히 이해하기 쉽거든요. 뭐 길라잡이라든가 프리뷰, 사례집, 대입전형 안내책자 등에 대한 학습, 그 선생님들이 이거 좀 책자를 보시면서 매년 입시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일선 학교에 나와 있는 진로진학지도 길라잡이, 그렇죠? 대입전형 프리뷰, 이건 이미 일선 학교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이건 작년에 이미 대기업에서 각 학교별로 그 택배 상자를 통해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그 두꺼운 책자를 뭐 다 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 간에 공식적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핵심적인 것들만 나름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리고 그 단위 고등학교의 어떤 실정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 좀 더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을 지도하다 보면 담임교사들의 어떤 그 연령대라든가 경력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경력대의 고3 담임교사들이 진학지도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역할 분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역할 분담은 업무 분담이 아닙니다. 업무 분담은 뭐 학교마다 다 뭐 무슨 업무 다 이미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할 분담은 진로나 진학 지도에 대한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력이 많으시고 어떤 학교의 흐름, 어떤 수시 모집이라든가 정시 모집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내신대라든가 상황에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더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어떤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들에게 많은 어떤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학년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다른 어떤 그 학년이라든가 다른 그 행정 부서의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런 학년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거나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감정이 학생들 상담에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실 고3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뻔한 얘기고 되게 추상적이지만 1년간 학생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일단 학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1년 동안 어떻게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 교사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역할이 많지만 그리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단위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그런 작은 어떤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